이번 시간에는요, 육식갑자 중에서 신묘, 아마 28번째인가요? 신묘 일주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겠는데요. 신묘 일주는 이제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이 바로 보자마자 3초씩 5초씩 내에 바로 신묘의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보니까 천간의 금, 그리고 지지의 목, 이렇게 금목이 상징의 어떤 천간 지지를 놓고 있더라. 그리고 우리가 12운성 포태의 일지의 12운성 포태를 보니까 절을 놓고 있더라. 그러니까 여명이 되었던 남명이 되었던 배우자 궁에 절을 놓고, 그리고 금목의 상징이기 때문에 당연히 배우자와의 어떤 인연, 유무정 여부를 따져봤을 때는 정이 좀 없는 부부이겠구나 라고선, 그리고 부부관계가 원만치 않겠구나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가운데 신묘일주라고 하는 이런 일주는 천간과 지지가 금목 상징의 완전한 금목의 반대 오행을 놓고 있지만, 이것들의 속성을 봤을 때 신금금은 일종의 우리가 수학의 기운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목이라고 하는 것은 파종의 기운이죠. 새싹의 기운이니까. 그러니까 수학과 파종을 동시에 천간과 지지에 놓고 있는 사람 하니까 결국은 어때요? 씨를 뿌려서 바로 결과를 기대하려고 하는 사람, 재성의 오리지널 특장점이 드러나죠. 그러니까 성격이 어때요? 대단히 급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성격이 급하고 결과 추구하고 결과 지향적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공부에 대해서도 말이죠, 열심히 했니? 라고 안 물어보고 너 1등 했니?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에요. 그만큼 결과를 추구하고요. 그 다음에 또 남녀의 사랑에 있어서도 과정이 중요하지 않고 당장 어떤 행위 자체를 중요시할 수도 있는, 그만큼 아주 결과를 대단히 중요시했던 여기는 사람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묘일주가 이렇게 재물을 갈무리하려고 하는 어떤 이런 속성 때문에 재적 성취에 대한 욕심이 대단히 강한 것만은 틀림없지만은,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탈재가 대단히 심할 수가 있더라. 왜? 기본적으로 신묘라고 하는 것은 신약명에 놓이기가 쉬워요. 신약명은 재를 말이죠. 이 재물을 신약명은 절대 테이크가 잘 안 돼요. 내가 강했을 때, 신강했을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이게 재물을 우리가 취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신묘일주는 지장간의 동태가 묘갑을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재성이 록왕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재성 록왕, 다시 얘기해서 나의 재성 록왕이 나의 일간보다도 훨씬 강한 동태. 그러니까 내가 신약하다고 본다면은 자칫 잘못해서는 재를 테이크하기가 쉽지 않는 사주. 그래서 신묘일주는 일찍부터 라이센스 관련 학과를 들어가서 직업 전선에 뛰는 것이 훨씬, 직장생활을 하는 것이 훨씬 편한 사주일 수도 있더라, 우리가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주팔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내가 신강하게 놓여 있다고 한다면은 일지의 재성을 향해서 강하게 재탐 그대로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이 사주의 결정적 단점이 뭐냐면 일지가 절지에 놓여 있죠. 그렇죠? 절궁 절지에 놓여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일들을 오랫동안 참고 견디고 나갈 수 있음이 있다 없다?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인내력과 지구력이 약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일지에 절지를 놓은 사람들을 잘 보세요. 마음은 순박하고 그다음 귀는 여려서 이박의 어떤 동태는 가지고 있어서 사람은 순수하고, 물론 욱욱하는 성격은 굉장히 강하죠. 그렇지만 친구 좋아하고 사람이 순수하다라고 하는 건 좋지만 요 인내력, 절 자체가 그래요.
절 자체가 우리가 절처봉생의 자리잖아요. 다시 얘기해서 무체육이야. 어떤 체형은 없는데 기는 있어. 이것이 뭐예요? 엄마 아버지의 합치된 장수란 말이죠. 그래서 귀가 굉장히 얇고 이박의 현상 부화내동이 굉장히 심한데 인내력 참을성이 약하니까 내가 어떤 일을 오랫동안 한 곳에 임했을 때 재성을 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할 수가 없더라. 이것은 뭐예요? 자기 인내력의 한계 때문에 그렇더라.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운이 좋아서 내가 신강하거나 또는 어떤 내가 신강해서 식상이 어떤 운으로 간다라든가 인성 비겁이 운에서 돈을 벌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이렇게 인내력과 지구력이 약해서 탈재가 심한 사주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실제 이렇게 지지에 이렇게 묘를 놓으면은요, 여기에 우리가 자수하고 오화를 놓고선 좌우의 선, 이렇게 중심선으로 얘기하지만 여기에 묘 동쪽과 그 다음에 서쪽에 묘 위에 이렇게 이것을 우리가 축도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술충미에 저기 하면 이제 귀도와 달리 또 이렇게 축도라고도 얘기를 합니다만 이렇게 묘와 유에 놓게 되면은요, 일생이 말이에요, 자칫해서는 대단히 곤곤하기 쉬운 그러한 상황에 놓이기가 쉽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서는 묘라고 하는 것은 묘의 천파를 낳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절지의 천파는 더더군다나 그럴 수밖에 없더라.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해서 돈을 크게 번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내가 오랫동안 인내하고 참지 않으면은 재성절지 있죠? 재성절지 한계를 실감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기도 많이 들어오지만 나가기도 많은 일득삼실의 유형이기 대단히 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일지의 재성을 로광으로 놨으니까 당신은 돈이 많을 거요, 많이 벌릴 거요 라는 얘기는 맞을 수도 있지만 돈, 재물은 내가 취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신강하고 봐야 되는데 저사주가 신약하다고 한다면 그림의 떡이다. 마치 공망의 물욕 중에서 욕의 단계에 들어오기 쉽더라.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물을 지키기 위해서는 인내력과 지구력으로 끝까지 잘 지켜나가면 좋을 것이에요.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관성이 말이에요. 공망. 여러분 이제 공망에 대해서 뒤에 공부하겠습니다만 관성이 일단 오화의 관성이 공망이에요. 관성이 공망이면요, 절제력, 자제력이 좀 약합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아까 이렇게 인내력과 지구력도 약한 데다가 공망, 관성이니까 자기 어떤 컨트롤하는 능력들이 조금 문제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요. 거기다가 신살에 보면 유화라고 있어요. 유화라고 하는 것은 돌아다니는 방랑기거든요. 그런 기운이 많으니까 한 곳에 진득히 있지를 못하고 자꾸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기운. 그러니까 직업이 꼴밖에도 넘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직업이든 이런 신묘 일주에 그런 일주를 놓게 되는 사람 일찍부터 자격증의 업상. 그리고 이 신묘 일주는요, 사실은 신기가 대단히 강한 사람들이에요. 왜냐면 이게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무자가 무자스럽다, 신사가 신사스럽다, 개미가 개미스럽다, 기묘가 기묘하다 라고 하듯이 우리가 이 신묘 일주도 신묘한 기운이 대단히 강한 일주들이에요. 그래서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백토지세의 토끼가 하얀 이빨을 드러내고 칼춤을 추는 형상의 대표적인 유형이기 때문에 신묘 일주들은 무속가, 재성인데 이 재성이 하나는 정제, 하나는 편제지만 하나의 이 간묘는 오니까 시변승이 뭐였죠? 제왕이고 하나는 을목은 걸로. 이래서 우리가 재성은 록왕에 우리가 절궁에 들어와 있다 그래, 그렇죠? 재성 록왕이 절궁에 놓여 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물론 이제 위에는 봉법이고 아래는 좌법이니까 좌자를 넣으면 좋겠지만 일단은 이럴 경우에는 전부 다 우리는 그냥 재성, 로광 이렇게 얘기할 뿐이에요. 그러면 지지가 그냥 재성이구나. 이랬을 때도 우리는 그냥 양간을 주로 갖다 쓰는 경우가 많지만 뭐 이랬든 저랬든 썼든 하여튼 로광이다. 그러면은 자, 재성이 록왕이다 라고 보면은 재성의 동태를 본다는 것은 일단 남명을, 그렇죠? 남명을 갖다가 볼 수 있더라. 자, 그런데 남명의 재성, 즉 내 와이프, 내 아내가 록왕의 자리에 들어와 있으면 내 아내의 기운은 어떤 기운이에요? 록왕의 아내들은 고집이 센 거예요. 일단은요. 그러니까 남명의 신묘, 내가 강하게 쳐버리지만 나 역시 전부 다 가녀지동에, 그렇죠. 질까요? 안 져. 부딪힌다고 둘이서. 그래서 이럴 때는 칼날보다는 나무의 형태가 더 큰, 그렇죠. 그래서 칼날이 무뎌지는 형상, 그래서 두 사람이서 많이 다투는 형상,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신묘는 어차피 일지가 그쵸? 궁에 놓여 있기 때문에 별로 썩이야. 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요. 근데 이 절지의 우리가 특징은 일단은 귀가 얇은 맛이 있어요. 순수한 맛도 있어. 근데 저 사람은 이미 토끼의 형상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조바심, 의심이 굉장히 많은 그러한 사주다. 순수한 면도없지야 있지만은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재성이 록왕으로 우리가 이제 들어와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보시자고요. 내 아내, 내가 신강하면은 내가 테이크할 수 있죠. 근데 대체적으로 신묘 정도 되면은 신약해. 그럴 수밖에 없어. 사주 구조가 대체적으로 그래요. 그러면은 결국 아내를 향한 잔소리밖에 안 돼. 그리고 이 재성을 가지고선 내가 볼 뿐이지 테이크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있죠, 여러분. 어디야? 여자가 전화하는 경우 또 남자가 전화한단 말이에요. 저런 경우도 근데 다행스럽게도 저 신묘가 신강한 경우가 있어요. 요건 이제 우리가 신강했을 때는 테이크 하게 되면은 이런 사람들은 돈, 재복이 있어요. 재복도 있고 명예를 우리가 가려고 하는 사람인데 비해서 만약에 내가 신약하면 아내한테 잔소리하는 이런 상황으로 들어가기가 굉장히 쉽더라. 자, 남명 입장에서 이번에 보시자고요. 이런 그릇이 있어. 재성이 이렇게 있으면은 철철철 넘쳐 흐르죠. 어디로 가요? 관성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남명의 관성으로 간다는 것은 뭐냐면 명예지향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묘일주의 남명들은 대단히 뭐예요? 권위적이고 그 다음에 공적 기관의 보수적이고 그 다음에 이 관성을 의식해가지고 공명을 취급하려고 하는 사람들, 공명심이 대단히 강한 사람이에요. 공명심이 말도 못해. 그리고 실제 신묘일주들은 관가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많답니다. 머리도 좋고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여명으로 바꾸려면 상황이 또 틀려요. 여명으로 바꿔놨을 때는 어떻게 된다? 같은 재성이 관성으로 가죠. 이성과 남편을 향해서 가죠. 상황이 틀려. 그래서 여명의 신묘는 음성적이고 남명의 신묘는 어떻다고요? 공명심을 추구하는 사주,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남명의 신묘는 돈을 버는 것보다는 훨씬 공명심 쪽에 가깝고 그 다음에 관성 자체가 뭐예요? 화 자체가 공망이죠. 공망이 나한테는 전부 다 공명심이에요. 그래서 저런 신묘일주들은 남명 같은 경우에는 죽을 때까지 반드시 자기가 이 어떤 공적 기관에서 국가의 록을 먹으려고 계속해서 이렇게 출세 지향 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실제 여러분 이제 주변의 신묘일주들을 보시잖아요. 신묘일주가 일찍부터 이렇게 관을 향해서 간다면 성공하기 쉬워요. 근데 신묘일주가 팔자가 건건하죠? 팔자가 편지 않아. 왜?
토끼들이 그래. 인내심, 그 다음에 어떤 지구력이 약해. 빨리 결과를 추구한다고요. 그러니까 롱런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대체적으로 가던 길을 뒤집어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자칫해선 직업이 100개가 되기 쉬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중에 이제 어떤 그 어린아이가 신묘로 왔다 그러면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손에다가 자격증을 딱 쥐어줘야 돼요. 안 그러고서는 안 돼. 힘들어서 안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로강의 기운을 우리가 보는데, 자, 이제 이 사주척경의 이석영 선생의 얘기를 잠깐 우리가 좀 돌려서 보시자고요. 신묘일주의 이 남명은 말이에요. 남명은 타주 그쵸? 일주 말고 연월시주에 만약에 우리가 재성을 동착을 시켰다고 보자고요. 그러면 반드시 이 사람은 바람둥이야. 바람둥이에 작첩한다 그래. 작첩한다 그런다 그래. 틀림없이 저렇게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여명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제 또 한번 보시자고. 여명의 입장에서 보시면은 이 재성을 이제 여명의 입장에서 또 한번 보시자고요. 여명의 입장에서 보시면 재성은 관성을 향하죠, 그렇죠? 근데 관은 실제 없어. 관이 공망이기 때문에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대단히 음성적인데 육친으로 보면 쟤는 심오예요. 나의 관, 나의 남편을 누가 뺏은 거예요, 지금요? 나의 남편, 나 여명이야. 시어머니가 뺏은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신묘일주의 여명들은 대체적으로 나의 시어머니하고 나의 남편이 나를 제껴놓고 둘이서 짝짝꿍을 하는 거야. 대체적으로 보면은요. 그래서 신묘의 일주의 여명들은 시어머니를 남편에다 맡겨놓은 형상이기 때문에 자기 혼자 외로움을 어떻게 한다? 달래려고 다른 일 밖으로 나오는 거야. 신묘스럽게 이제 밖에 나가서 아웃사이더로다가 활동하는 거야 이제. 그래요. 그래서 보시자고요. 나의 어머니가 쉽게 말해서 관성의 입장에서 보자고요. 시모가 전부 다 먹여 살리는 꼴이 있죠. 그러면은 신묘의 시어머니는 돈이 있어 없어요? 시아버지하고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명의 입장에서 내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자라는 이유가 나중에 들어오는 재물 때문이에요. 그리고 실제 신묘는 자기가 번 돈보다는 시댁의 재물을 받아들이는 그런 운명에 놓이기가 쉬워요. 자기가 스스로 재탐심은 있지만 재를 취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그래서 일단 이러한 우리가 양상으로 놓이기 쉬우니까 신묘일주들이 재탐심은 강하지만 실제는 그렇게 재가 많이 들어오지 않더라.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명에 있어서 신묘일주는 시댁 문제로다가 일단 고민하기 쉬운 사주팔자다. 그렇게 볼까요? 그 다음에 또 남명의 입장에서는 신묘 자체가 묘가불에 재성이 록왕으로 들어있으니까 가녀지동이죠. 그렇죠? 가녀지동이니까 나의 입장에서는 고집스럽고 도화라고 하는 것은 뒤연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보니까 묘 자체가 우리는 보니까 거지장화 장성을 놓고는 있지만은 요 뒤에 바로 요 자수 있죠. 그렇죠? 자수가 우리가 보니까 연살이래서 도화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자수가 들어왔을 때는 식신의 자수가 자묘형으로 들어와요. 그렇죠? 그래서 자수의 운에 자묘형으로 들어왔을 때 식신의 도화. 식상이 뭐예요? 식상이 감성계잖아. 그러니까 도화도 감성계고. 그러니까 감성계가 감성계를 보는 운에는 틀림없이 집 나설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여명에 있어서.
그랬을 때 부딪히는 자묘형으로 들어오죠. 자묘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형 중에서도 자면은 무례라고 하는 것은 무례하다는 것이 아니고 앞뒤 재지 않고 일단 내 멋대로 하는 거예요. 자묘형은 말이야. 그러니까 이때 여명에 있어서 자수의 식신도화원에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해수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해수는 그냥 그대로 지살이에요. 그렇죠? 지살 눈에 대체적으로 이렇게 재성을 많이 보게 되는데 재성을 저렇게 신약한 명이 재성을 보죠? 그러면 재 보고서는 그냥 돈이 벌릴까요? 안 벌릴까요? 안 벌려요. 우리가 헛방표다 많은 거예요. 그래서 돈 잃고 몸 잃는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더라.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신묘일주들이 해수의 재성을 보면서 해묘의 삼합의 재성을 보면서 재가 강해질 때 이것저것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거나 했을 때 주로 신묘일주들이 해묘미 삼합이 들어왔을 때요. 어디로 들어갈까요? 주로 종교 활인명으로 다 들어간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한번 보시자고. 왜 그런 형상이 들어오냐면은 아직 여러분은 배우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해를 못할 수가 있어요. 무조건 일지가 절에 놓이면은 반드시 운성 패턴이 세 가지가 딱 있어요. 그게 뭘까요? 절, 목, 쇠 이렇게 돼 있어. 반드시 그래. 다시 한번 여길 보세요. 여길 보셔야 돼. 해묘미 삼합이에요. 그쵸? 신묘일주에서는 해는 지금 묘를 봤어. 묘가 절이야. 해를 보면 뭐예요? 신해 보면 신은 아까 우리가 동주의 욕이라고 배웠어. 그렇죠. 목욕을 배웠어. 그 다음에 미를 보면 신이 미를 보면 쇠 이렇게 반환 이랬어. 그래서 무조건 일지가 절에 놓이면 무조건 절목쇠 이렇게 돼. 절욕쇠가 되든 뭐 절목쇠가 되든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내가 지금 재성이 지금 끊어져 있어서 잘 좋지가 않아. 재적 성취가. 근데 이 재적 성취가 절인데 어느 쪽이든 들어왔다라고 보자고요. 해수가 들어오든 미토가 들어오든 절이 쇠를 보든 절이 목욕을 보잖아요. 반짝하고 성공한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절이 쇠를 보는 운이 있어요. 돈이 들어옵니다. 절이 목욕을 보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끊어진 분리 절단이 목욕에 드러남이 나왔죠. 그러면 공명 이름을 얻는답니다. 그럼 여명은 출사하고요. 남명은 출세해요. 출사는 틀려요. 밖에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자들은 주로 이런 공부하려고 나와요. 바깥 일을 한다고요. 남자들은 어때요? 주로 이름을 날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동창회 가면 그렇죠? 안 나오던 친구가 몇 년 친구 갑자기 가수가 뚝 어느 날 끊어졌는데 어느 날 턱 나온단 말이야. MC 몽처럼 말이에요. 이렇게 끊어져 있는 상황에서 목욕을 보면은 전에 누렸던 인기를 졸지에 스타더로 탁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이런 경우에 해수를 보게 되잖아요. 여명은 밖에 나가고 남명은 옛날 하더니를 출세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운세 패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신묘가 딱 왔어. 그래 금년에 을미년 아니에요. 그럼 벌써 묘미가 뭘로 들어오나요? 신미쇠로 들어오잖아. 들어오면 반드시 이 사람은 금년은 돈 버는 해겠구나 알 수가 있어. 그런데 을목이 들어와서 을신축을 딱 친단 말이에요. 재성이 같이 들어와서 천간에 쳐버리죠. 돈은 돈인데 아름답지 못한 돈으로 골치 아픈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 골치가 어디로 생기느냐? 특히 신묘에 금년에 예를 들어서 을미가 들어왔다. 그러면은 대체적으로 여자 문제를 돌보듯이 하면은 돈을 취해가는 거예요.
을목이 나한테는 천간의 을목이 나한테는 편재의 이성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신묘 일주들에게는 을미년에는 대체 남명인 경우겠죠. 특히 남명인 경우에는 이렇게 조심을 하고요. 이렇게 또한 이게 가보가 들어오게 되면은 작년처럼 신미일주에 가보가 들어오게 되면 여기도 이성 문제로 골치가 아파서 이렇게 오묘파가 들어오면서요. 그래요. 그러면서 한편으로서는 재성, 여명 입장에서는 재를 다투죠. 재를 다투니까 힘으로를 다투는 거나 똑같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로다가 어떤 시댁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로다가 굉장히 골치 아픈 일들을 많이 당하게끔 되는 것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도화, 망신, 역마까지 도망력을 우리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고신 과숙이라고 하는 것은 과숙 왼쪽 고신 오른쪽이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방합을 놓죠. 인묘진이에요. 그러면 축이 과숙이고 사가 이것은 이제 고신이라고 하는데 축하고 묘를 갖다가 보니까 뾰족하게 들어오는 어떤 신살의 형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건 놓고 단지 도망력만 가지고 우리가 볼 때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봤습니다만 이 자수가 도화 역마로 들어왔을 때 있죠. 식상이 그렇죠. 식상이 연살로 도화로 들어왔을 때 대체적으로 여명의 입장은 바로 바깥으로 자기를 표출하려고 하는 이때 종교 신앙으로다가 탈속의 길을 걸을 수 있는 확률이 대단히 많더라. 우리가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신묘일주들을 쭉 이렇게 보셨습니다만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하나를 잘 지켜 나갔을 때 죄를 취할 수 있지만 이것저것 하다 보면은요 결국 팔자가 대단히 곤곤해져요. 그래서 한 가지를 잘 지켜 나가고 그 다음에 관성이 공망인 점을 유념하셔가지고 어떤 이성을 우리가 탐하거나 그거보다는 나의 남편 그 다음에 나의 어떤 부군에 대해서 옳게 하나를 잘 옆을 종보하게 되면은요 대단히 하여튼 행복한 미래가 약속될 거다 그렇게 볼 수 있고 마지막에는 신묘일주는 대체적으로 돈을 취하는 형국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잘 하나를 지속하고 인내를 갖고 가면은 돈을 잘 벌어가는 사주들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다. 아셨겠죠? 네. 다른 거 질문하세요. 응? 그 신이 세 개에다가 대바. 무신. 다시 무신. 무신. 네. 네. 신묘. 신유. 신묘. 신묘. 자, 이제 보세요. 남자 여자? 남자. 강원도에서. 자, 보시자고요. 이 사람은 보세요, 여러분. 어떤 사주인지 여러분이 딱 보시니까 신금이 대단히 신강한 사주예요. 그쵸? 이 사람은 재성을 취해 못 취해요? 취하는 사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 달랑 하나만 놓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1시간 반 동안 결과를 냈다고. 근데 사주팔자를 다 보니까 비겁과 인성으로 심각한 사람, 이 사람 팔자는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의 팔자를 보기보다는 이 사람의 재가 여기 나와 있죠?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은 사회적 관점이 아니라 육신적 관점에서 보자고. 부인의 입장에서 보자고. 부인이 어때요? 막힘이죠. 믿을 사람은 나밖에 없잖아. 자기밖에 없잖아. 부인은 자기 친척밖에 없고. 그런데도 부인의 동태가 강한 신금에 의해서 싹 그냥 골병드는 형태죠. 이 사람 몸이 아픈 사람이에요. 몸이 왜소하고 아프고 굉장히 신체가 신병 들린 것처럼. 당연하지. 아파. 왜? 아까 그랬잖아. 이 사람을 주어로 놓자고 을목. 응? 을목이잖아. 이 사람이 부인이야. 이제 부인으로 가는 거예요. 부인 옆에 전부 뭐가 있어? 이렇게 전부 금밖에 없잖아. 그럼 뭐가 있어요? 이전치화야. 이전치화가 있으니 이 사람 기본적으로 뭐예요? 어디가 아파? 머리가 아픈 거예요.
정신병 있는 사람이야. 이 사람 뭐가 있어요? 조울증 있는 사람. 다시 얘기해서 뭐가 있어요? 빙을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자 입장에서는 대단히 죄를 취해 좋아. 그렇지만 어떻다고요? 부인의 입장에서 보자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는 팔자가 좋을지 몰라도 육신적 관점에서 불행한 사람이야. 그 다음에 본인이 실제 부인한테 강기강성하게 잔소리도 하고 강하게 정말 금덩어리잖아. 어떻게 한다고? 누르는 형태, 위압적이란 말이야. 다정다감한 남편이 아니에요, 절대요. 이렇게 인성과 비겁으로 강해지잖아요. 이 사람이 만약에 식상을 어디다 하나 숨겨놓고 있다고 한다면 대단한 사람이지. 아주 진짜로 쉽게 말해서 다정하고 아주 배려도 잘하고 하죠. 식상이 없이 재성을 가잖아요. 그럼 성격도 급하고 죄를 취하려고 따뜻한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동네에서도 이런 사람들은 부딪힘이 심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 이런 사람들은. 부인이 동태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2012년, 3년 임진 이렇게 개사가 들어오죠. 개사가 들어오면 이 사람 지금 관성이 있어요, 없어요? 무관이잖아. 무관에 지금 공망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은 바람기가 농후한 사람이라고. 그 다음에 얼굴은 잘 생겼을 수도 있어요. 가끔 마음처럼. 그렇지만 무관의 공망이라 타인의 말을 절대 들을 사람은 아니고 외방에서 자기 기운대로 노는 사람들. 쉽게 그런 사람. 부인하고는 정은 없고 외방에서 노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특히 12, 13년도에 식상이 들어오지요. 그럼 12, 13년도는 참 오지랖 넓게 활동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재물도 취하면서 재미있게 잘 노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다시 얘기해서 부인의 입장에서 육친이 지금 부인이 지금 아프지요. 나의 입장에서도 보자고. 내가 금을 목이 강해지지요. 생조 못하는 게 뭐예요? 화를 생조 못하잖아. 그러니까 원국의 육신의 병은 지금 부인이죠. 나의 사주의 병은 뭐예요? 화야. 이 사람 화병이 있어요. 화의 병이 뭐예요? 심장의 병이라든가 소장이라든가 여기 문제가 있고 대단히 민감하기 때문에 장질환에 약한 사람. 그러면서 입맛이 까다로운 사람이라고. 그래서 부부싸움이 많은 사람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아셨겠죠? 또 질문하세요. 저희 궁금이어도 내 사주가 강하니까 죄를 취한다. 그렇습니다. 네. 올해부터 돈이 들어오려나? 몇 년간 돈이 그래서 쏠려갖고 이런 사람들은 재물도 많아요. 다 이제 형제들이 있죠? 네. 이 형제들이 군겁하는 거예요. 쟁제하는 거예요. 쟁제하는데 보시자고. 이 사주는 어쨌든 인성을 보고 가는 사주죠. 말년에 보는 게 아니라 역으로 보는 거예요. 일찍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사람이야. 그따가 이제 팔아주고. 형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눠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음떡은 있지만 양떡은 있다 없다? 힘들어. 양떡이 언제? 수가 들어올 때인데 수가 작첩의 기운으로 들어오는 거야. 이럴 때. 오지라보다. 한참 없네 수가. 그래서 수가 있냐 없냐를 잘 봐야 돼. 대운에서. 연운에서 들어오면 작첩이야. 바람 피우고 엉청망청 논다가 공망이고 무관이. 관이 없다는 건 뭐야? 자율기가 깨진 거야. 자율기가 깨졌다는 건 내 멋대로 신묘일주 성깔 좀 있지 뭐. 편한 성깔 아니지. 그렇다고요. 다른 질문 하세요? 뭐